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BS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KBS 정상화 범국민투쟁본부입니다. 지금부터 제36일차 KBS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KBS의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지가 오늘로 36일 차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2일 그때는 아침 이른 시간에 했죠. 8시 반 했는데 그때 조화가 그날 첫날에 102개의 근조화환이 왔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조화가 아니라 그 화환, 축하화환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KBS가 완전히 죽었다, 사망했다는 조화로서 1차 투쟁을 마감하고 이제부터 KBS의 재탄생, 부활을 기원하는 화환 투쟁으로 이제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독교 단체 여러분께서 지난 주말부터 화환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조화나 아니면 화환, 축하환 상관없이 화환을 보내주시면 하루빨리 저 KBS가 김희철과 남영진을 파면시키고 정상화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KBS 정상화 범국민투쟁본부의 상임 공동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자유언론 국민연합 이준용 공동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이준용입니다. 주말 내내 중부지방의 많은 비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정말 안타깝고 또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정말 상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투쟁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KBS에 존재하는 이 세력들, 민주노총, 언론노조 세력들은 양식과 상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틀 전에 그러니까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정말 유럽을 순방하시면서 전쟁 지역 우크라이나로 긴급하게 가셨는데 그 가신 걸 가지고 KBS의 기상 전문 기자라는 홍모 씨는 그 기상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무슨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뭐라고 썼느냐면 트위터에 물난리로 자국민이 40여 명 가까이 사망 실종됐다. 이런데 일정이라도 취소하고 당장 대통령께서는 귀국해야 된다. 예정에도 없던 일정까지 새로 잡아서 가겠다는 걸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요. 거기 명품 샵도 없을 텐데 이런 미친놈이 KBS의 방송인, 기자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떼맺혀서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거듭당과 또 민주노총과 또 KBS 기자라는 놈이 함께 합작해서 KBS를 더욱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KBS는 병들었고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암으로 말하면 상기입니다. 그것도 상기도 췌장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민주화가 안 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 권리도 전해주지 않고 정부만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방송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지난 저희들의 부족한 면도 많이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있지만 이 민주노총 세력의 행태들은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KBS라는 브랜드가 이제 땅에 추락해서 국민들은 K자만 나와도 욕합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과거 94년에 만들어졌던 것이 30년 만에 해체된 거 아닙니까? 이 또한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마음인 것입니다. 언론노조 세력 5년 문재인 정권 그들은 이들에게 떡과 빵과 모든 것으로 이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좌파 세력들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이들은 그들의 정파에 매몰되어서 끝까지 KBS를 수록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당장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KBS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조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보내주신 화, 이게 아마 새로운 KBS로 태어나라는 국민들의 뜻이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36일째 투쟁하지만 끝까지 KBS를 지켜내고 KBS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 한 몸 또 저희들 단체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팽개치는 김희철과 남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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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준용 상임공동본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제 바로 오른쪽 옆에는 49일자 KBS 정상화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KBS 보도본부의 이영풍 기자가 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바로 해임 통보를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KBS 정상화를 위해서 한 몸 아끼지 않고 주장하고 계시는 이영풍 기자의 주쟁사 말씀을 한마디 챙겨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김희철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지 처분을 받은 이영풍 기자입니다. 해고 사유는 사내 직장 질서 문란, 외부 세력 불법행위 유발이라고 합니다. 사내 직장 질서 문란이라고 하면 6년 전에 민노총 세력이 전임 사장을 몰아낼 때 총파업에 참여했던 2천여 명 모두 해임되어야 합니다. 새 사장이 오면 6년 전 전임 사장, 임기가 남아있던 사장, 임기가 남아있던 강규영 이사 법인카드 탈탈 털어서 쫓아냈던 그 2,000명 모두 같이 해임시킵시다. 김희철 사장, 이영풍 기자를 해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년 전 그 역사를 복귀해서 불법 총파업을 벌였던 2,000명의 민노총 세력 모두 같이 해임시킵시다. 그것이 KBS를 살리는 길이라면 저는 해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김희철 사장, 이영풍 기자는 당신의 해고 통지 처분에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6년 전 불법 총파업을 벌여서 강규영 이사, 고대영 사장을 몰아냈던 민노총 2,000명 모두 해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고 처분에 눈 깜짝하지 않고 국민만 믿고 직진 투쟁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고됩시다. 오늘 국민권익위 조사관 4명이 KBS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정말 한마디로 찌질하기가 이룰 데가 없습니다. 전임 강규영 이사 커피숍 커피 다 먹은 2,500원, 3,500원 탈탈 털어서 쫓아냈던
민노총 세력 오늘 뭐하고 있습니까? 권익위가 들어와서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수백만원 내역을 조사하는데 민노총 여러분 같이 봉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강규영 이사 법인카드 3,500원은 그렇게 붕괴하고 탱절했던 여러분들이 왜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침묵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KBS를 망치는 전형적인 민노총 세력의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왜 그때그때 달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고 강규영 이사, 남영진 이사는 왜 다르게 대우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민노총 세력은 봐주고 민노총에 반대하는 세력은 적폐로 몰아서 KBS를 엉망으로 만든 여러분들의 죄가 이제 곧 단죄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국민 여러분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김희철 사장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저를 해고하십시오.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렇다면 6년 전 불법 총파업을 벌이고 전임 사장, 전임 이사들을 쫓아내었던 그 2,000명 민노총 세력 함께 다 해고됩시다. 도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편파 왜곡 방송 책임지지 않았던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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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마구 쓰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 받는 남영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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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남영진은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네, 49일차 KBS 정상화를 촉구하며 농성 투쟁을 벌인 KBS 보도본부 이영풍 기자였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KBS 정상화 범국민투쟁본부의 상임 공동본부장이신 새미래포럼 전진국 회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진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 며칠 동안 큰 폭우로 인해서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조만간 지금도 그 현장에서 재난방송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재난방송 주간방송인 KBS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이 비가 다 그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 현장에서 재난방송 주간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이영풍 기자가 말했듯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늘부터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 내역을 잠깐 보면 우리 남영진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총 34회에 걸쳐서 737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게 바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작년이죠. 22년 12월 28일 날 이사회와 임원들이 송년회로 총 28명이 참석해서 송년회를 했는데 그때 결제한 금액이 283만 원입니다. 결국 1인당 10만 원 이상을 식사를 했다는 결과고요. 그런데 작년 말 KBS 경영 상태가 어땠습니까? 작년 말로 경영 상태는 10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들과 이사들은 송년회에서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를 한 것입니다. 또 남영진 이사장은 고향 농장에서 수백만원어치 곶감을 주문하여서 명절 선물로 돌렸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언론인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영진 이사장은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KBS 내부 사장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KBS 김희철 사장의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외기 대응이라고 내놓은 비상 경영안에는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하는 자신들의 구조조정 계획은 없고 오로지 직원들의 고통 분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내부 구성원들도 현 김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무능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KBS 전 사원 투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KBS 사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침묵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모아져서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의 편파 왜곡 민노총 방송에서 진정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KBS 정상화 추진 투쟁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투쟁에 앞장서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정상화 범국민투쟁본부의 전진국 상임 공동본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가짜뉴스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윤길용 위원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가짜 뉴스가 더욱더 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방송인, 즉 기자들이 오히려 그에게 바로잡기는커녕 더 물들어서 칼춤 쓰듯이 더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 효순이, 미순이 사건, 그리고 강호병 사건, 그 다음에 천안함, 세월호, 지금의 오염수, 일본 오염수까지 얼마나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기자라는 직업은 그야말로 팩트, 사실을 추구하는 직업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거짓 뉴스에, 가짜 뉴스에 휘둘려져서 믿지 못하고 할 수 있어도 우리 기자는 사실, 팩트를 찾아서 그 진실을 밝혀나가는 직업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귀가 얇아서 그렇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자들, 방송인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 KBS, MBC는 더욱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KBS는 국민의 시청료, 수신료를 갖고 그 재원으로 말미암아 영위하고 있는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KBS가 가짜 뉴스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외국 방문이라든지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사소한 것들로 잡아서 침소봉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내 돈 2,500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라고 믿었던 KBS가 그 값을 제대로 못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우리가 수신료 2,500원을 낼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더 이상 KBS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저 민노총 거짓 무리들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공중파, 지상파의 전파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서 김희철과 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들을 즉각 쫓아내야 하겠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거짓으로 하늘을 손끝바닥으로 가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들의 거짓 수작은 이제 백일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권익위를 감사를 특별을 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로 이어져서 저들을 사법의
단두대에 사워서 정죄 판단을 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KBS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KBS는 일만의 양심이 됐다면 더 이상 험한 꼴을 보기 전에 경영진들이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그런 최소한의 여치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김희철과 그 이사들이 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거짓방송 1삼는 김희철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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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도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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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네, 윤길용 가짜뉴스 선정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원덕 KBS 정상화 범국민투쟁본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정상화 범국민투쟁본부의 김원덕 대변인입니다. 이 긴 장마에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그 주 원인이 그동안에 불공정하고 편파 왜곡 방송이 그 편파 방송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KBS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하던 그 편파 왜곡 방송의 그 못된 버릇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KBS가 그동안 최근에 편파 방송을 했던 사례 한 2가지 정도 국민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에 폐지했던 그 사회 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바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추적할 일이 없어서 폐지했습니까? 사회 고발할 일이 없어서 폐지했습니까? 그러다가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 추정 60분을 부활시킵니까? 그리고 이 추정 60분을 부활시키자마자 첫 방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이 의견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괴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은 오염수 처리가 안전하다는 그 과학자들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는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언급한 데 반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개해서 오염수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측 인터뷰는 23명이나 인터뷰한 데 반해서 위험성이 과장됐다. 과학자들의 그 인터뷰는 단 2명에 불과해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 양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방영의 의도가 사회 분열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KBS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KBS도 보고 많은 지상파 방송을 봤습니다만은 이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패널을 공격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거 동네 조그만한 케이블 TV에서도 사회자라 그러면은 중립을 지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중파 방송 KBS가 이 사회자라는 사람이 TV 패널하고 반대편에서 지난 7월 12일 날 방송된 KBS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 제목 자체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물음표 이 제목 자체가 벌써 편파적으로 특혜가 기정사실화된 그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수 패널로 참석했던 전원책 씨가
조선일보 기사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니까 평소 좌편향적 방송을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사회자 최욱이라는 사람이 전원책 씨의 말을 자르면서 아이 그건 조선일보 말이고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조선일보가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보도한 것처럼 사회자가 패널의 반대편에 서서 패널과 말싸움을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원책 씨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취재해서 냈다는 얘기입니까? 되물을 정도로 편파적인 진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립을 지켜야 할 사회자가 민주당 패널인지 헷갈릴 정도로 편파적으로 방송을 진행했는데도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과를 했는지 또는 방송국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주의를 줬는지 징계를 줬는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나중에 사과를 하든가 방송국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 사태를 보고 KBS는 이미 자정 능력조차 상실한 집단이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그 논리에 80년대 주사파 논리에 무장돼가지고 이런 우리 국민들이 보이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조차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특정 집단의 좌파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하는 그런 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애초 수신료 분리징수의 철퇴를 맡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편파 왜곡 조작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가 실시된 이후에도 반성 개선 전혀 없이 오히려 그동안 KBS의 개혁과 KBS의 정상화와 KBS 왜곡 편파 방송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이영풍 기자 오히려 해고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편파 왜곡 조작 방송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공익을 위한 사회에 이로운 국민의 공룡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공해 물질을 전파하는 그런 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마디로 KBS는 국민 공룡 방송이 아니라 국민 공해 방송입니다. KBS는 이제 전면 혁신과 완전 불가리만이 답입니다. 조만간 KBS에 엄청난 혁신의 태풍이 불 때 그동안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주도한 자들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김희철과 남영진 민주노총이 죽어야 KBS와 대한민국이 산다.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감사합니다. 네, KBS 정상화 범국민투쟁본부 김원덕 대변인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수신료라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민의 방송이라던 KBS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아니라 킨스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즉 김희철 사적 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언론노조 산하에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완장을 차고 국민의 방송을 왜곡, 편파, 조작시킨 이 민노총 끈앞을 두고 정리해서 KBS가 온전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루비콘 강도 건넜습니다. KBS의 완벽한
재탄생만이 국민의 품으로 가는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KBS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KBS에 몸담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침묵하실 때가 아닙니다. KBS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김희철의 사적 방송, 민노총 언론조사 산하의 사내 방송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KBS는 당당한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국가의 기관 방송으로서 공영 방송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가족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주십시오. 김희철 사장 물러가고 남영진 이사장 물러가고 KBS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나쁜 수렁탱기로 몰아넣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된 KBS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여러분이 외쳐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KBS 담벼락을 포위하고 있는 조화화한 주가화한 이 꽃송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질타할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냐고. KBS가 망가지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KBS 직원 여러분들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었냐고. 그러고도 답이 넘어갔냐고. 자, 오늘 KBS 정상화를 촉구하는 KBS 정상화 범국민투쟁본부의 36일차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변 상가 점주 여러분, 애용하시는 이용자 여러분, 또 주거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소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해주신 유튜버 미디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경찰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KBS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곳에 죽어서 자유의 삶은 이제